저희 둘이 수륙 양용 자동차를 만들어 봤는데 재미로 하는 거여서 약간 취미 생활. 끝나고 수륙양용 하나 만들려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24학번 신소재공학과 이진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이사학번 기계공학과 이윤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그냥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일반고를. 근데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자사고를 지원하게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원을 받고 있던 이대부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한성과학고에 가고 싶었는데 불합격이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여고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공학인 이대부고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부고의 풀네임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랑고등학교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중 가장 긴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병설금랑여자고등학교가 합쳐져서 붙여졌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이화여대에 가가지고 홀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부활절 행사가 있는데 이때는 달걀 같은 거 나눠주고 여기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서 가장 잘 그린 사람한테 상품도 주는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양도 엄청 많고 메뉴도 엄청 다양하고 마라탕, 순댓국, 닭이 거의 반마리 정도 나와요. 치킨 같은 거. 급식 같은 경우는 진짜 대박이었던 거는 포도 슬러시 기계가 와가지고 슬러시 직접 내려주고 모기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산에 있다 보니까 비 오고 좀 맑아지면 공기가 좀 좋아지는 그런 장점은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은 산모기나 벌이 엄청 많아가지고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책상하고 의자가 이번에 새로 바뀌었어요. 공부하는데 가장 오래 앉아있는 게 책상이랑 의자다 보니까 그게 새로 바뀌어서 오래된 시설이라고 느껴지진 않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1, 2학년 때는 진짜 내신 공부도 다 같이 하는 분위기여서 내신 챙길 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내신을 버리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수업을 듣고 참여를 하는 분위기여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되게 열심히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많이 밀어주는 성향이 많으셔서 되게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학종에 유리한 것 같아요. 학교 내부에서 열린 교내 프로그램도 많고 대회도 좀 있고 일반고에서는 열리기 쉽지 않은 과목들도 열려서 그런 걸로 약간 자사고 유무도 선별될 수 있는 것 같고 생기부도 쌤들이 전반적으로 다 잘 써주시는 분위기여가지고 뭐 학종을 생각하고 있다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수시에 되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내신 점수가 연대에 합격하기에 완전 최적화된 점수는 아니고 한 2점 초인데 합격을 한 걸로 봐서는 자기가 열심히 한다면 수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그건 교과심화 연구라고 합니다. 모든 과목에서 열리는데 그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걸 좀 더 심화시켜서 자신만의 연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물리 1에서 2학기 때 플랑크 상수에 대해서 약간 배우게 되는데 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아두이노를 통해서 직접 플랑크 상수를 측정해보는 연구를 진행해서 이를 발표를 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팀 프로그램은 학기 중간중간에 열리는데 뭐 아두이노로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거 만드는 거나 이것도 이과랑 문과랑 약간 나눠지긴 하는데 문과 부분에서 열리는 거는 예능 프로그램 한번 촬영해보고 직접 제작해보기라는 것도 있었고 이것들은 다 교과 선생님들이 주관해서 개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명사특강도 많은 학생들이 듣는 건데 명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입니다. 포스터 대회가 있는데 과학 발명품 같은 거 개발해가지고 그림이나 뭐 설명이나 이런 거 다 적어놓고 필요한 그 교과 쌤들을 모셔가지고 약간 면접같이 질문해주시고 그게 당선되면 생기부에 적어주나?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과학체험전이라는 활동도 있는데 하나의 키트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린 이런 키트를 만들어서 너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는 체험전인데 저희 둘이 그때 수륙 양용 자동차를 웨그라는 원리를 통해서 만들어 봤는데 그 부분이 생기부로 되게 잘 적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동아리 하나를 추천한다면 저는 그 창의인재 융합반이라고 동아리를 추천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했었고 선출물 대회라고 거의 1년 동안 준비하는 연구물이어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보거나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그 경과를 지켜볼 수도 있어서 그런 깊이 있는 연구가 생기부에 적으면 좋기 때문에 영재학급을 추천합니다. 재단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반고여도 그냥 사립고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생기부에 적는 교시면이나 수학체험전이나 이런 게 그냥 학교 내에서 진행된 거고 선생님들도 그냥 교과 선생님들이 모셔서 진행해 주셨던 거고 학생들 자체적으로 자기가 열심히 그 연구를 하면 발표를 하고 생기부에 적히는 그런 형식이어서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학생 스스로 좀 추진할 수 있는 활동들은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문과를 위한 프로그램도 존재하는 건 맞고 상위권인 친구들 거의 대부분 다 이과를 가서 이제 문과 친구들이 탐이 좀 약하거나 미적분이 좀 약한 경우에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에 더 많고 문과가 수가 적기 때문에 애초에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수가 너무 적어서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교 차원에서 그걸 불리한 것 같진 않아요. 프로그램이나 체험 같은 걸 할 때 이과, 문과를 동등하게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과 학생들은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는 거고 문과 학생들은 학생 수도 적은데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이 더 적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 안 열리는 거지 학교에서 이과는 더 많이 밀어주고 이런 마인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특히 이학 관련해서 특정 선생님의 견해에 따른 해석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정에 나온 모든 기출 문제집이나 모의고사 같은 거 다 풀었을 때 정말 생각지 못한 해석법이 답이 돼가지고 시험에 나와서 제가 틀린 경험이 있어서 기억에 잘 남는데 그런 것처럼 가르친 선생님의 해석을 따라서 저희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필기 같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업 시간에만 나왔던 그런 지문들이 시험에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는 편이기 때문에 국어 시간에는 필기를 하고 선생님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를 직접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학은 필기가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뭐 이게 상징하는 게 좀 불분명할 때는 시험 기간 전에 선생님한테 미리 가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이렇게 여부를 좀 알고 좀 불분명한 걸 없애고 시험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비문학 파트는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에서 강조한 부분 위주로 준비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전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지문을 포함하고 교과서 그리고 시험 범위 모든 그 지문들을 포함해서 그 지문들을 한 3-4번씩 계속 읽으면서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를 체크를 하고 저만의 그 국어 노트를 만들어서 시나 약간 되게 짧은 문학 같은 부분을 제가 직접 이렇게 쓰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필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문학 책 같은 것도 직접 보면서 이런 책에는 이렇게 상징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외워두자 이렇게 하면서 직접 필기를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책을 많이 읽는 정도였는데 문제를 읽는 법, 문단 정리, 뭐 주제 요약 이런 모든 전반적인 수능 공부에 관한 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쌤들이 이제 나눠주는 기출 프린트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 등급을 가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애초에 백지 상태에서 푸는 거기 때문에 고난도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싶다면 쌤들이 알려준 거 외의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암기가 아니라 제가 어떻게 이걸 응용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나눠준 교재 문제를 한 4번 정도 풀긴 했는데 풀면서 그 답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떤 풀이 과정으로 풀었을 때 제일 효과적일 것 같고 이런 걸 다 알아보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때는 이 유형의 문제처럼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교재만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다양한 문제집들을 풀어보면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프린트에서 주는데
거기서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서 그거는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한 3번 정도는 문제를 풀어보는 걸 추천하고 그 외에 이제 고득점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다른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나 기출 같은 걸로 고난도 문제를 대처하는 방법을 아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 선생님께서 나눠주신 프린트 문제들을 좀 4-5번 정도 풀었던 것 같은데 그걸 풀면서 다른 기출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을 몇 번 풀어보고 기초적인 문제들도 계속 풀어보면서 어떤 풀이 방법을 쓰는 게 좋은지를 찾으려고 계속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영어 시험이 되게 극소적인 부분에서 나오기도 하고 무조건 암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특징으로 출제가 되고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그 잘하는 친구들의 그 층이 탄탄해요. 그 친구들을 못 지르고 제가 이제 1등급 받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어렵고 서술형도 되게 까다롭고 영단어에서도 되게 까다롭게 나오고 한 학기에 이제 중간과 기말이 있는데 그 중간 기말 평균해가지고 한 97점 정도는 맞아야 1등급이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범위가 우선 엄청 많습니다. 교과서도 있고 학교에서 따로 나간 부교재도 있고 모의고사를 보면 모의고사 문제도 시험에 나오고 영어 단어장도 있어가지고 총 4개의 시험 범위가 있는데 그 지문을 저는 항상 그래서 정말 다 외웠는데 만약에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포인트만 이렇게 집어서 외우면 되는데 저처럼 영어에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그냥 문장 자체를 통째로 암기를 해야지 웬만한 점수가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영어 시험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단어를 되게 꼼꼼하게 외워야 돼. 헷갈리게 영단어 문제가 한 2-3문제도 나오는데 그게 배점이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영단어를 그냥 그 등하교 시간에 보는 걸 추천해요. 중요한 지문에 어려운 지문은 통암기하고 나머지는 그냥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차라리 영어를 그냥 암기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A4 용지에 영어 지문을 2개씩 해가지고 거기에 제가 해석이랑 막 중요한 문법 포인트나 아니면 외워야 될 것 같은 문장들을 다 표시해가지고 저는 하나의 이런 프린트로 만들어서 매일매일 들고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외웠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저는 2학년 때는 물화생을 했고 3학년 때는 화투, 생투 그리고 고급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선행을 물화생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화학이랑 생명은 선행을 하면 쌤이 개념 설명할 때 더 쉽게 따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개념보다 문제풀이가 더 중요한데 이제 문풀의 난이도가 좀 있다 보니까 선행한 게 바탕이 되면 더 탄탄하고 시간 싸움에서 질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2학년 때는 물화생을 선택했고 3학년 때는 물리 2랑 화학 2 그리고 고급 물리학을 선택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고등학교 들어올 때 아예 물리랑 화학이랑 생명 자체를 공부를 한 적이 없어서 2학년 1학기 초반에는 과학을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공부를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미 문제를 엄청 잘 푸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희 학교 시험은 완전 정시처럼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만약에 이대보를 와서 이과를 가고 싶은데 선행을 해야 될까라고 물어본다면 전 무조건 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 분위기에 잘 휘둘리는 분들은 좋은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 학교를 추천하는 것 같아요.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 일반고에 있다가 중간 딱 보자마자 바로 자석으로 전화가 온 케이스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어수선한 분위기를 못 참겠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잘 할 수 있으면 내신도 잘 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그냥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주변 상황에 그래서 그냥 환경적으로 좀 좋은 곳에 있고 싶다 하면은 저희 학교를 추천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공부할 의지가 있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고 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좋은 선생님들이랑 친구들 만나서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을 해보고 싶다 하면 오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고등학교를 대입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고에 다녀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느꼈는데 거기서는 대입의 수단으로서는 오히려 더 유리한 면이 있다고 봐요. 거기서 내신 따기가 훨씬 쉬우니까 내신 따기 쉽다는 이유로만 혼자서 생활하기보다는 이대부고에서는 쌤들이랑 뭐 친구들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진로를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마지막 학창 시절을 보내는 곳인 만큼 자기의 꿈을 위해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가서 공부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3년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힘들고 그냥
그냥 별로였던 대입 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좀 더 행복한 3년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즐거운 3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한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사가 가파른데 거기서 애들이 좀 많이 넘어지고 저는 학교 계단에서 장난치다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다치게 됐어요.